리트 언어이의 파이널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제자의 머리 위에서 지문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뼈대인 거시적 마인드셋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포인트 첫 번째, 지문 진입 전에 3에서 5초 정도 스캔하기. 독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문과 문제를 3에서 5초 정도 가볍게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숫자가 눈에 띄면 이 지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인가? 또 유난히 학자 이름이 많이 쏟아지면 이 지문 학자들 간의 논쟁형 구조인가? 등등등의 거시적인 힌트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 전체의 거시 구조를 먼저 그리면 막연한 지문 독해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지고요. 또 미시적인 세부 정보에 곧바로 매몰되어서 정보량에 압도당하거나 뇌가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을 막고 독해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법칙.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강조점인데요. 첫 문단은 지문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고 첫 문단을 빠르게 날려 읽으면 중후반부로 갈수록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라며 길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첫 문단에서는 독해 속도를 약간 늦추더라도 최대한 정교하고 밀도 있게 읽어야 이후 전개될 문단들의 구조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서 오히려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핵심 주장과 선택지 정답의 근거가 반드시 출제되므로 종이 치는 그 순간까지 텐션과 집중력을 잃지 말고 마지막 문단 끝까지 꾹 눌러서 읽어야 됩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해 1, 2분밖에 남지 않은 위기 상황이라면 지문 전체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연결해서 읽어도 최소 한 문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통념의 반박 구조, 예상 스키마 가동하기. 첫 단락이 기존의 관념, 전통적 견해, 일반적 통념으로 시작한다면 필자는 대부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새로운 논지, 반박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인지심리학에서는 대조 스키마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이 대립구조를 미리 예측하고 읽으면 논중의 핵심 축이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 4. 능동적으로 예측 독해하기. 텍스트 이면에 작동하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 제 영상을 들으시는 훌륭한 수험생분들은 출제자보다 또 다른 수험생들보다 최소 한 발 더 앞서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과학은 뭐뭐 해왔다 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해왔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뒤에서 새로운 대안, 관점이 나오겠네, 튀어나오겠네 라고 예측하셔야 되고요. 뭐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라는 내용을 보는 순간 뒤에서 추가적인 충분 조건들이 나열되겠네 라고 적극적으로 서사를 예측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독해 속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포인트 5. 질문 답변 구조, 예상 스키마 가동하기. 첫 단락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한다면 지문 전체의 목표는 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첫 단락에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면 하위 문단들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내용이 첫 문단의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지? 이걸 항상 의식하면서 목적 지향적으로 독해를 밀고 나가야 됩니다. 포인트 6. 무한한 정보를 포섭하는 폴더링 독해. 리트 지문은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쏟아집니다. 인간의 단기 기억 용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읽는 내내 이 정보들을 포섭할 수 있는 거시적인 큰 범주, 폴더를 만들고 세부 내용을 해당 폴더에 집어넣는다는 감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정보의 상위 개념을 묶어서 범주화하는 것. 이것이 다차원 독해의 핵심입니다. 포인트 7. 정보 과부하 대처. 정보량이 폭발할 때의 브레킷 전략. 나열식 정보가 쏟아지고 너무 파편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풀려 있다면 대비시켜야 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묶어주세요. 만약 묶을 기준조차 보이지 않는 최악의 폭격 구간을 만난다면 그때는 해당 부분 여백에 과감하게 괄호치고 미련 없이 치고 내려가세요. 이 경우에는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눈에 최대한 바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위치만 마킹해둔 뒤에 나중에 문제가 요구할 때 다시 돌아와서 1대1로 대조하는 전략이 훨씬 현명하고 효율적입니다. 굉장히 지양하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정보량이 너무 폭발할 때 나열식 정보가 쏟아지고 너무 파편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풀려 있다면 그런 최악의 경우에서까지 다시 지문을 거꾸로 올라가서 여러 번 읽으면서 눈에 바르려고 하지 마셔라. 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미련 없이 치고 내려갔다가 차라리 1대1로 대조하는 전략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포인트 8. 기출, 빈출, 이항 대립 다차원 프레임 장착하기. 언어 이해는 결국 혼돈 속에서 출제자가 숨겨놓은 덫을 찾는 시험입니다. 리트 출제위원들이 뼛속까지 사랑하는 이항 대립 다차원 구조들을 머릿속으로 상시 장착해두세요. 지문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인 형식, 실질, 수단, 목적, 주체, 객체, 보편, 특수, 공익, 사익, 정태적, 동태적 등의 거대한 대립구도가 포착되는 순간 어지럽던 정보들이 자석처럼 척척 제자리를 찾아서 정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글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이 다차원 프레임이라는 안경을 쓰고 지문을 내려다보면서 뼈대를 바라보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출에서 빈출되는 이항 대립 다차원 프레임은요, 수십 개가 되기 때문에 제 2강에서 더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9. 소재 관성 배제하기. 익숙한 제재일수록 배경 지식을 지우고 기계적으로 독해하기. 여러분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전공을 했거나 내가 잘 아는 배경 지식 제재가 나오면 뇌가 살짝 흥분해서 관성으로 텍스트를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리트는 배경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논리력 테스트입니다. 아는 내용일수록 철저하게 기계적인 밀도로 오직 지문에 제시된 텍스트 자체만을 팩트로 삼아 읽어나가야 함정 선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S대에서 생물학 전공했어. 석사까지 했어. 근데 다음 지문에 관련된 내용은 B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리트 지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C야. 그러면 정답은 뭐다? 당신이 X대 생물학 석사든 관심이 없고 리트 지문, 오직 지문에 제시된 텍스트 자체가 팩트고 정답이다. 포인트 10. 지문과 문제, 난이도 역전. 난이도에 따른 역발상 마인드셋. 이거는 여러분들께 그냥 힘내라고 드리는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지문 난이도가 지나치게 직관적이고 지문 난이도가 낮을수록 선택지는 미시적이고 정교하게 꼬아내어서 어렵게 출제됩니다. 반대로 지문 난이도가 읽혀지지가 않고 튕겨나갈 정도로 굉장히 난해하다면 선택지는 오히려 거시적 본질만 파악해도 풀리도록 쉽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즉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지셔야 되느냐? 지문 난이도가 쉽다고 해서 대충 날려읽는 게 아니라 더 날카롭고 보수적으로 읽고 어려운 지문은 쫄지 말고 당당하게 거시 구조만 잡겠다는 마음으로 정면 돌파를 하세요. 쉬운 지문은 선택지가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읽고 어려운 지문은 쫄지 말고 당당하게 풀어라. 문제가 쉽다. 포인트 11. 멈추지 않는 독해. 반복 독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중간에 텍스트가 난해해서 이해의 흐름이 깨지더라도 절대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반복 독해하지 마세요. 처음 읽었을 때 도저히 납득되지 않던 텍스트는 멈춰서서 2번, 3번 다시 읽는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이해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텍스트가 난해져서 이해의 흐름이 깨지더라도 절대 위로 거슬러서 올라가지 마세요. 이해가 막혔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완벽한 이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기계적이고 냉정한 구조화입니다. 즉 이해의 늪에 빠지더라도 기계적으로 구조만 잡고 범주 폴더에 정보를 분류하며 꿋꿋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맥락상 지문 아래에서 이해가 다시 되는 경우도 많고요. 끝내 이해되지 않더라도 구조와 형식만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큰 뼈대를 세우셨다면 그 다음 강 2강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부 정보들을 어떻게 범주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현미경을 들이대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